우선 가장 먼저 최인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최인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도시문화 기반의 그린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이제 도시문화 기반의 그린 디자인 전략인데,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많은 도시들이 공공 디자인 측면에서 그린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전략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유형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기업에서의 어떤 디자인이 주는 메시지, 또 그린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잠깐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도시 속에서 그린 디자인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는 사실 1990년대에 굉장히 히트했던 광고입니다. 베네통사의 광고인데, 이 광고가 이제 금방 이제 금지가 됐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런 것의 어떤 원단의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고 속에서 사실 베네통사는 많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모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통사의 광고를 보게 되면 이 두 젊은이, 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승려고요. 한 사람은 군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 사회의 이제 젊은이들이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느냐는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이 베네통사가 제품 광고라기보다는 사회에 끊임없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그야말로 기름 유출에 의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이제 꼬집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광고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끊임없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세 개 광고가 1990년대를 풍미했던 베네통사의 광고라면, 최근에 이제 풍미하고 있는 광고가 이 디젤사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서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뭐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앵무새들이 있는데요. 원래 도시의 광장에는 비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비둘기는 다 사라지고 이와 같은 화려한 앵무새가 지금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사진으로 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의 모습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굉장히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입니다. 파리 에펠탑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열대 식물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서 파리가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도시를 갖다가 디젤사에서는 재미있게 또 꼬집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 만리장성이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사막화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야말로 빙산이 녹아서 오를 수 있는 최대의 물높이를 갖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더 과장된 그런 모습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기의 제품을 광고하기보다는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특히의 메시지들이 아까 베네통사의 광고와 틀리게 도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리브 페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디젤사의 광고인데, 정말 도시에서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그야말로 아이한테 파우더 치는데도 정말 달려가면서 파우더를 쳐야 되고요. 또 보면은 이제 맹인들도 빨리 이제 건너야 되는 그런 이제 도시의 삶을 꼬집으면서, 디젤사의 광고들이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 광고들이 전부 다 어떤 걸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도시 속의 삶, 또는 도시 속의 랜드마크, 도시 속의 어떤 모순들을 갖다 이제 꼬집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는데, 이건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프라이탁은 스위스의 두 명의 젊은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야말로 재활용이라는 것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프라이탁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가방인데요. 여기 있는 가방들이 하나의 가방들 전부 다 똑같은 가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똑같은 가방이 한 개도 없는 이유를 갖다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가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의 어떤 튜브라든가 자동차에 있는 그 안전벨트라든가 또 그 트럭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럭의 그것들을 벗겨내서 이와 같이 디자이너가 재단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재단한 것을 갖다가 박음질을 해서 이와 같은 가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도 사실 똑같은 가방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재활용품이지만 오히려 고급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거의 한 150유로에서 200유로 가까운 그런 고가를 이제 받고 있는데 결국 이런 재활용도 새로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많이 팔고 또 기업이 이윤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사회의 어떤 그린 디자인을 실현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도 지금 제가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코파트 메아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이런 가방을 지금 만들고 지금 저기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끝나시고 한번 그 구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 쇼파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명함집은 못 쓰는 쇼파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많은 그런 쓰레기가 있는데 이런 쓰레기들을 갖다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가치로 이제 만들어내느냐. 이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도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뭐 역사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지리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많은 어떤 법적인 환경이라든가 디자인 환경에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런 어떤 수용 과정이 또 있어야 되고 적용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친환경조차도 역사문화적인 환경, 특히 지금 현재 어떤 핫 이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청정성이라든가 자연회복이라든가 자연과의 동화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16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의 도시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린 디자인을 아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 제가 7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독일의 환경 수도입니다.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하면 이제 그 환경 수도는 이제 프라이부르크인데요. 이 도시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자연을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폭 한 50cm 정도 되는 그 폭에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이제 그 자연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연을 가까이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보면 아마 느끼실 텐데요. 이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 물소리를 갖다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좀 불편하지만 이 깨끗한 물을 갖다 흘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그린 디자인 전략을 실천하는데 저는 그 첫 번째 그린 디자인 전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을 어떻게 도시로 가져올 거냐, 도시의 시가지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프라이부르크가 이와 같은 어떤 태양열 표준형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영원한 태양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럽의 도시들이 환경 도시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연을 갖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뉴욕의 사례인데요. 뉴욕의 이것은 그 그린맵입니다. 친환경을 지금 정보화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 공간을 갖다가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뉴욕을 놀러 가면 뮤지컬을 봐야 되고 타임스퀘어를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뉴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명소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만든 그런 빌딩들을 구경하고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점을 강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이제 있냐면 에너지 다크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클라이밋 체인지 프리딕션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기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가서 여기서 어떤 기후변화가 있는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어떤 랜드마크식이 아니라 그 새로운 것들을 이제 그 관광 자원하는 거죠. 결국 말해서 그린 디자인 전략 2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친환경을 정보화하라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르셀로나 비치입니다. 바르셀로나 비치가 가장 그 골치 아팠던 것이 뭐냐면 여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 바다, 비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마 그게 굉장히 고민일 텐데요. 여기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친환경 디자인, 웃는 자가 넘어온다라는 그런 원칙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재밌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 말풍선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휴대폰 가져가냐, 지갑은 챙겨가냐,
근데 당신의 쓰기는 어떠냐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머스러운 것을 가지고 결국 이 그 그린 디자인을 이제 해내는데,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대단한 것은 뭐냐면 공무원이 이것을 선택한 것도 대단하고요, 이런 제안을 갖다 받아들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바닷가에 가면 뭐 벌금 50만 원 뭐 해가지고 뭐 무슨 경찰서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머로서 이것을 갖다 이제 극복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바나나 껍질 때문에 그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카툰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또 새롭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르셀로나가 이와 같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 또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린 디자인 세 번째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친환경 공감대를 형성하라. 시민과 친하지 않는 그런 사실 그 공공 디자인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유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LA에 있는 파머스 마켓인데요. 여기는 뭐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기도 하고 여러 개의 그 백화점이 몰려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시장의 역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뭐 그런 어떤 설치물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건데요. 지금 이것이 그 야채를 실은 쇼핑 카트입니다. 시장이 이게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그런 쇼핑 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이제 쇼핑 카트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이걸 왜 걸어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쇼핑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쇼핑카트가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 야채를 편안하게 담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뭐냐면, 디자인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린 디자인 네 번째를 친환경 스토리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공공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없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죽은 그런 디자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런던 올림픽을 갖다가 보는 건데, 예술문화를 통한 올림픽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타워 브릿지고요. 이 앞에는 바로 런던 시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올림픽을 갖다가 유치한 것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현수막을 먼저 거는데, 여기서는 현수막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결국 저는 어떤 얘기냐면, 그린 디자인 전략 다섯 번째를 친환경도 예술과 문화로 접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리사이클링이나 리유스나 리듀스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한 어떤 공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로서 접근할 때 오히려 더 친근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베를린에 있는 스프레강에 있는 그 수영장입니다. 시민들에게 친숙한 강이고요. 자연을 어떻게 접근성을 높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마치 자기는 이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을 갖다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지금 여기와 같이 이렇게 그 온천, 그야말로 우리가 찜질방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절 속에서 계절을 즐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베를린에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디자인인 그 암펠만이 있습니다. 지금 암펠만이 저쪽 구석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 암펠만은 상점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샵에서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문화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도시경관 속에서 아이콘 디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 아이들에게 그 쿠키 커터 같은 것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린 디자인 여섯 번째를 친환경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나 바다가 얼마나 접근을 갖다가 가까이 할 수 있느냐가 친환경의 굉장히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일종의 사인입니다. 특히 이 그 어떤 고건축물이나 이런 근대 건축물에 대한 사인인데, 자연과 어울리는 어떤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또 자연과 동화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연과 동화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석재를 사용한다든가, 또 이와 같이 자연을 가리는 그런 디자인들을 자연을 가리지 않는, 여기 풀한 포기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한다든가,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잔디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유리판을 사용하게 되고, 유리판에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안내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뭐냐면, 이 우리가 하는 그런 공공 디자인의 시설물들도 사실 자연과 함께 동화되지 않으면 결국 올바른 그린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7가지 오늘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많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 결국 자연을 도시로 어떻게 가져오느냐, 친환경을 어떻게 정보하느냐, 친환경 공감대를 시민과 어떻게 만들어내냐, 또 친환경 스토리, 또 친환경을 예술과 문화로 접근하기, 친환경 접근성 높이기,
또 자연과 함께하는 동화를 갖다가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린 디자인이 좀 더 발전해야 되고 도시에서 많이 구현돼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원칙과 전략이 지켜지면 더 좋은 어떤 공공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